안녕하세요. 9월부터 전력관리 직접회로 IC에 대한 온라인 강좌가 진행됩니다. 강의 방법은 이제 줌으로 하는 것은 어, 참여 인력이 적어서 어, 영상 녹화된 걸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1강은 메일을 주시는 분에 한해서 1강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믹의 두 번째 강의는 렉처 2는 파워 스테이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컨텐츠는 어떻게 되냐면요. 파워 일렉트로닉, 즉, 파워 메이먼트 IC에 쓰이는 파워 스테이지를 이해하는데 렉처 2에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영상은 대략 3시간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현재 2시간 40분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스테이지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 이제 데드 타임 컨트롤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노볼테지 트랜스터로 아웃풋 스테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다루는 건 하드 스위칭인데 이제 제로 볼테지 스위칭 혹은 제로 커런트 스위칭을 하면 파워 트랜스터가 트랜지션 하면서 IV 오버랩으로 인한 파워 로스가 생기는데 그거를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인 소프트 스위칭도 렉처 2에서 다룹니다. 자, 우리가 파워 스테이지를 파워 트랜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워 트랜스가 전류가 굉장히 핸들링이 크기 때문에 이제 페라스틱이 있고 그 페라스들이 이제 그 각종 스위칭의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해서 파워 로스도 영향을 주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보통 파워 일렉트로닉은 노드가 인덕티브가 많습니다. 그 인덕티브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 얘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렉처 2의 앞 전반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트랜스퍼 동작하면서 이 PMIC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에너지 소스에서 노드가 원하는 쪽으로 그 볼티지를 컨버전하면서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 로스가 최소화되도록, 다시 말하면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로스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워 스테이지에서의 스위칭 로스, 컨덕션 로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워 스테이지 하면 이 파워 스테이지 구조가 이 파워 트랜스는 보통 스위치로 동작을 합니다. LDO는 이제 스위치가 아닌 게이트에서 드레인 소스가 저항을 컨트롤하는 리니어 모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칭하고 리니어 모드는 노이즈 차이가 있겠죠? 효율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자, 이 아웃풋 스테이지는 파워 스테이지는요. 우리가 에 따라서 위에 있는 거를 하이 사이드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걸 로우 사이드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이 파워 스위치는 이 파워 일렉트로닉은 스위치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 온오프하는 턴온 턴오프하는 스위칭 타임하고 그다음에 어, 뭔가요? 아론 저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파워 트랜스가 이 파워 트랜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여러 단의 스케일 업을 시키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으로 혹은 딜레이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드라이브하기 위한 게이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 사이드 드라이브, 로우 사이드 드라이브가 있고요. 이 게이트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파워 트랜스터의 이 VGS 값을 충분히 크게 만들어야 돼요. 즉, 볼티지 레이팅보다는
작지만 스레이홀드 전압보다 높게 만들어야 이제 그 게이트 전압에서 이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 턴온 저항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서플라이 볼트, 이 게이트 드라이버의 드라이브 볼티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컨트롤러, 뭐 PWM 컨트롤이라든가 어떤 노이즈 컨트롤러는 낮은 전압에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서플라이 도메인이 다릅니다. 그 서플라이 도메인 다른 거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레벨 시프트가 필요해요. 레벨 시프트 다양한 게 많겠죠. 예, 저항 베이스드 레벨 시프트 여기처럼 이 렛치를 위한 레벨 시프트, 다양한 레벨 시프트가 있습니다. 하이 볼티지 오일 레벨 시프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이 파워 스테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요.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얘들을 구성하기 위한 이제 그 세미컨덕터는 어떻게 되는지, 드레인 익스텐디드 모스펫, 그다음에 더블 디퓨전 그 모스펫, 그 디모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하이 파워 와또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BCD 공정을 전부는 다루지 못하고 중요한 소자들만 다루는 게 렉처 3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파워 트랜스가 지금 얘기했 파워 트랜스는 이제 전류를 굉장히 크게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 파워 레벨하고 전압이 어떻게 10V짜리인지 20V짜리인지 100V짜리인지 이거에 따라서 파워 트랜스도 달라지고요. 공정도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파워 트랜스의 스위칭 특성도 달라집니다. 파워 트랜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스위치로 동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R 온정하고 스위칭 타임, 턴온, 턴오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크니까 페라스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덕터까지 있으니까 복잡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제 이 파워 트랜스가 리니어, LDO일 때는 NDO는 리니어 모드니까 리니어 모드에 동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이제 게이트에 의해서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이 컨트롤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하면 아웃풋을 센싱해서 타겟하고 비교한 다음에 그 에러를 가지고 게이트에 인가를 해주면 그 에러 신호에 의해서 드레인 소스의 저항이 컨트롤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웃풋 전압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때는 리니어 모드에 동작합니다. 이 커런트 핸들링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수십 아, 미리암페에서 수백 미리암페어, 에서 멀티코어를 하는 거는 이제 암페어 뭐 10암페어 이상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런트 핸들링이 많습니다. 또 그러니까 트랜스퍼 사이즈 커지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턴온 됐을 때 컨덕션 로스 적어야 되는데 그 컨덕션 로스 적기 위해서는 아론 저항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아론 저항이 적으면 이제 거기에 전압들이 적게 생기고 에너지 로스가 적게 생기고 열이 덜 발생합니다. 에너지 로스가 적기 때문에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가 높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 PMOS, NMOS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뭐냐면 NMOS의 전류를 가지고 다니는 일렉트론이 PMOS에서 전류를 캐리어하는 홀보다는 이 모빌리티가 2에서 3배가 큽니다. 그러니까는 동일한 노드를 드라이빙하고 동일한 이 아론장을 하려고 그러면 NMOS 트랜스퍼 사이즈가 PMOS보다 적습니다. 모빌리티만큼 적어요. 그래서 엠모스 드라이빙이 좋습니다. 근데 엠모스를 이제 하이사이드 쓸 때는 특별한 조치가 어디셔널 서킷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워 스테이지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노 사이즈 스위치만 있는 거, 하이 사이즈 스위치만 있는 거, 여기처럼 하이 사이즈 스위치와 로우 사이즈 스위치 동시에 있는 거, 이런 걸 햅 브릿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하이 사이드에 P못을 쓰는 것과 M못을 쓰는 게 있죠. 자, P못은 비교적 모빌리티가 작기 때문에 노파워에 씁니다. 모바일용 P믹은 거의 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다 P못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파워가 많이 흐르는 것들은 엠못을 써야 되는데요. 엠못을 쓰면 이 게이트 쪽에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하이사이드가 온다면 요 R원장이 적기 때문에 이 스위칭 노드 전압이 거의 V배시 됩니다. 그러면 얘가 온될라 그러면 적어도 이 게이트 전압은 이 V벳 전압보다 스레시홀드 전압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R원장을 충분히 잡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드라이버, 이 세모가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의 서플라이 볼테이지 V 드라이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V 드라이버가 충분히 VGS를 그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커야 돼요. 그래서 걔를 이제 서플라이 볼트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뭘 써야 되냐? 이 V배 전압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 가지 부스트를 쓰고 캐패시터 스위치를 쓰는 차지 펌프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다이오드와 캐패시터를 이용한 부트랩 배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면요. 이게 하이 사이드 스위치고 로우 사이드 스위치예요. 파워 트랜스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노드 사이드 스위치가 온되면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가 어떻게 되면 제로죠. 그러면 이 VDD에서 다이오드를 거쳐서 캐패시터로 캐패시터 에너지에 쌓입니다. 얼마나 쌓이냐면요. VDD 마이너스 다이오드 온 전압만큼 여기 그 C 부스트라는 캐패시터에 쌓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쌓인 거에서 이제 노 사이드가 오프되고 하이 사이드가 온되면 요 스위칭 노드 볼테이지가 여기 V인 여기서 V배시였죠? V배 전압만큼 올라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면 이 V 부스트 전압은 이제 V배 플러스 VDD 마이너스 요 다이오드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갔죠? 그놈이 요 게이트 드라이브의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되고 그 서플라이 볼테이지 하면 요 드레인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부스팅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캐패시터는 부스트인데 캐패시터의 차지는 뭐를 공급해야 되냐면 요 게이트 하이 사이드를 턴온 시키기 위한 게이트 차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게이트 드라이버 동작하는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회로들의 리퀴지도 공급해야 되니까 이 캐패시터 사이즈가 충분히 큽니다. 그것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자, 이런 게 돼요. 여기 게이트 드라이브, 하이 사이드의 게이트 드라이브고, 하이 사이드의 그라운드, 게이트 드라이브의 그라운드를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스위칭 노드 연결시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벨 시프트입니다. 저항 베이스드 레벨 시프트예요. 여기 제너 다이오드하고 다이오드는 이제 예, 그 클램핑하기 위해서 이 쓴 저항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그 레벨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충분히 노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면 어, V 부스트 전압 마이너스 이 저항 드롭인데 저항이 플러스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쭉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전해 다이오드를 잡습니다. 여기는 밑으로 어디로 클램프 되냐면 아, V 드라이버 마이너스 제너 다이오드 전압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자, 그런 클램프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레벨 시프트고 요게 컨트롤러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해프 브릿지를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이쪽 두 개 패널을 하면 풀 브릿지가 됩니다. 그 중앙에 모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타는 거예요. 부하를 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하이 사이드 턴온 되고 노드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노 사이드 스위치로 이렇게 흐르고요. 또 반대로 흐르고 해서 이 부하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파워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자, 네, 버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를 보면 버그는 스텝 다운 기능을 하죠. 아웃풋이 항상 인풋보다 이게 V배시인데 이거보다 적죠. 이 파워 스테이지를 보겠습니다. 파워 스테이지는 하이 볼테이지를 썼네요. LD 모스를 썼습니다. NLD 모스 썼네요. 여기 NLD 모스 썼습니다. 하이 볼테이지예요. 그 다음에 하이 볼테이지면서 이제 그 특별하게 레이아웃을 해서 R원장이 비교적 작은 파워 스위치에 쓰는 겁니다. 이거와 달리 하이 볼테이지에 쓰는 드레인 익스텐디드 모스펫이 있어요. 걔는 그 파워 스위치를 쓰면 안 됩니다. 저항이 커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파워 스위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 여기에 게이트 드라이버예요. 게이트 드라이버 아까 나했죠. 게이트 드라이버 그라운드를 이제 스위칭 노드에 붙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를 엠모스니까 부스팅을 시켜야 되니까 5볼트를 걸어서 다이오드하고 부스터 캐패시터를 해서 이거 외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이 전원을 여기다 연결시킨 거죠. 이거 내부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그 정도의 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L과 C, 필터링, 즉 면적을 구하는 기능과 적분하는 기능이죠. 적분하는 기능과 에너지 버퍼링 역할을 합니다. 부하죠. 그 다음에 여기 부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레귤레이션을 하면 아웃풋을 센싱해야 되죠. 볼테이지 센싱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레퍼런스 비교하는 레퍼런스는 BGR에서 옵니다. 그래서 PMIC 강의 중에 중요한 파트가 BGR이 되겠습니다. BGR을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야, 즉 다시 말하면 패키지를 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전압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면 출력이 변해요. 그러면 출력 레귤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1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혹은 3%인데 그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PCB에 붙일 때 SMT를 하거든요. 그때 열을 가합니다. 그때 열을 가할 때도 가한 후에 SMT 하고 후에도 레퍼런스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약간 BGR을 잘 설계해야 되니까 PMIC 강의일 때 BGR도 한 서너 시간 강의를 합니다. 네. 실질적인 것까지 LRM프가 들어있죠. 여기서 LRMP도 LR을 냅니다. 두 차이에 내고 얘를 이 소투스하고 비교를 합니다. 컴프레이트인데 얘는 히스테리시스를 가지고 있는 컴프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를 의해서 뭘 만냐면 듀티 사이클 컨트롤할 수 있는 펄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헤어 브리지에 동시에 턴온 되면 어떻게 돼요? V인에서 그라운드까지 전류를 확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류를 슈스루라고 그래요. 슈스루 커런트로 인해서 V인 타임스 이렇게 어마어마한 커런트 곱하면 컨덕션 호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면 이게 이 전류가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파워 트랜스트의 그 세이프 오퍼레이팅 리전이 있습니다. 그, 데미지를 입지 않고 동작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데미지가 되고 얘는 전류가 많기 때문에 타버립니다. 타서 이 분석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를 동시에 턴온이 안 되도록 그 데드 타임을 줘야 돼요. 그 데드 타임 컨트롤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데드 타임 컨트롤도 렉처 2에서 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픽스트를 데드 타임을 픽스트로 고정돼 있는 걸로 가는 거, 그다음에 어댑티브하게 가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 이쪽 스위칭 노드를 센싱해서 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루프를 컨트롤하는데 볼테이지 모드로 컨트롤하는 PWM 방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게이트 드라이버가 여기 있고 여기 위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레벨 시프트를 했네요. 아까 그런 타입의 레벨 시프트를 해서 게이트 드라이버 하는 게 이 버크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렉처 2는 전반적으로 이제 파워 스테이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건지, 파워 스테이지의 이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현상들은 동작할 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노 볼티지 할 때는 PN 정션은 다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요. 다이오드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전류는 어디 보면 드레인과 채널에서만 전류가 컨트롤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파워도 똑같이 하는데요. 이게 인덕티브 때문에 인덕트는 전류가 컨티뉴어스에 흘러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면 안 됩니다. 줄을 들여도 천천히 줄여야 되고 늘더라도 계속 연속성으로 들어야 돼요. 즉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까 너널 오버래핑, 즉 데드 타임을 컨트롤한다고 했죠. 얘가 두 개 동시 턴온 되면 어떻게 되면 저를 이렇게 그 스위칭 노드에서 노드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요 노드 사이드에 바디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PN 정션. 그 바디 다이오드로 전류가 흐르면 요 스위칭 노드 전압은
마이너스 다이오드 저람입니다. 그런 형태의 자세한 것을 이제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동작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에너지 컨버전은 어떻게 되고, 대략 식으로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는지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안내문을 보시고, 메일을 주시면 그 수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해서 렉처 2의 샘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